유니폼의 발전 과정, 등번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자, 변동 등번호란 각 포지션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그 포지션을 뛰는 선수에게 그 번호가 기재된 유니폼을 지급을 합니다. 지금처럼 선수가 번호를 갖는 개념과는 정반대되는 제도인데, 이는 1993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출범되면서 포지션과 상관없이 선수가 원하는 번호를 갖게 되었고, 월드컵에서는 1950년에 변동 등번호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변동 등번호는 현대 축구의 등번호가 갖는 의미적 시초가 되면서, 자, 골키퍼가 1번을 맡게 되고 왼쪽 풀백은 3번, 오른쪽 풀백은 2번, 센터 풀백은 5번, 왼쪽 하프백 6번, 오른쪽 하프백이 4번, 자, 왼쪽 인사이드 10번, 오른쪽 인사이드 8번, 그리고 왼쪽 윙이 11번, 센터 포워드가 9번, 오른쪽 윙이 7번. 여기서 포인트를 좀 찝자면 지금의 유니폼과는 많이 다른 제도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7번을 달고 있으면 그 7번이란 번호는 항상 손흥민이란 선수가 달 수 있는 번호였는데, 이때 당시에는 7번이라는 오른쪽 윙의 선수가 어, 이 자리에 서는 선수마다 7번을 달 수 있는 제도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등번호의 대표적인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도 집착형이라고 선생님이 명시를 해놨는데, 자, 왼쪽에는 잔루이지 돈나룸바라는 축구 선수입니다. 이 등번호를 보면 99번이라고 되어 있죠. 어, 이 선수의 태어난 연도가 1999년이라서 이 선수는 99번을 그래서 등번호로 달고 있는 겁니다. 원래 앞서 설명했다시피 골키퍼는 대부분 1번을 선호를 많이 해요. 옛날 변동 등번호 제도 때부터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 많은 골키퍼들이 1번을 선호합니다. 1번을 선호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잔루이지 돈나루마라는 선수는 자기애가 좀 강한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99번을 달게 되었다는 자기 태어난 연도에 맞게 99번을 달게 되었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호나우딩요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 또한 1980년생이어서 80번을 등번호로 달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등번호의 대표 선수들에 대해서 9번 집착형에 대한 선수인데, 자, 왼편에 보시면 마리오 발로텔리라는 선수인데 9번을 굉장히 선호하는 선수예요. 근데 이 리버풀 FC에 입단할 때 당시에 9번에 기존에 있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9번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있어서 어, 그 선수를 배려하고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4 더하기 5를 해서 9번을 자기 번호라 생각하고 45번을 달고 뛰게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면 자모라노라는 선수인데 18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가운데 플러스가 되어 있죠. 원래는 특수 기호는 마킹을 할 수 없게 나중에 이제 바뀌게 되긴 하는데, 1 플러스 8에서 9번을 달고 싶어 하는 마음에 18번을 표기를 하고 가운데에 플러스라는 특수 기호를 집어넣게 됩니다. 지금은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등번호의 대표적인 선수에 대해서 니가 하세요 형입니다. 좀 과격하게 명시해놨죠. 어, 근데 이제 아마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가장 왼편에 보면 윌리엄 갈라스라는 축구 선수인데, 이 선수의 주 포지션은 센터백입니다. 가운데 센터백, 수비수입니다. 수비수. 수비수들은 대부분 10번을 달질 않아요. 대부분의 모든 팀들이라고는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팀들의 10번들은 공격적인 포지션 혹은 팀을 리딩할 수 있는 가운데 미드필더의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이 10번을 갈라스라는 선수가 달게 된 이유는 같이 뛰었던 이 팀, 아스날 FC의 같은 팀의 전설이죠. 베르캄프라는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이 10번이 공석 자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감독이었던 아르센 벵거 감독이 10번을 누가 가질래 선수들에게 물어봤는데
베르캄프가 너무 잘하고 잘하던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해서 갔는데 자기가 그 빈자리를 메꿔야 된다라는 부담이 생기니까 10번이라는 등번호를 모두 선수가 기피하게 돼요. 그러던 와중에 벵거 감독이 10번은 공석으로 놔둘 수 없으니 센터백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봤을 때 공격적 활약 부담을 좀 덜 할 수 있는 수비 포지션에게 10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윌리엄 갈라스라는 선수가 10번을 달게 됩니다. 가운데 보시면 알고 있는 얼굴일 수도 있지만 이영표 선수죠. 2002년 당시에 2002 한일 월드컵 당시에 피구와 경합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때 당시에 이영표 선수도 10번을 달게 된 계기가 히딩크 감독이 시켰다고 해요. 히딩크 감독이 직접 10번을 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럽이나 모든 이제 국가대표 대항전을 보면 팀의 에이스들은 대부분 10번 혹은 7번을 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히딩크 감독의 작은 페이크 전술이죠. 작은 페이크 전술인데, 유럽 선수들이 보고 등번호를 딱 보고 저 선수가 에이스구나 하고 이제 기대하고 딱 있는데 수비 포지션 가 있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네, 그렇게 해서 10번을 달게 되었고, 이 오른편에 있는 김태형 선수 또한 7번을 달게 된 계기가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등번호의 대표적인 선수들 영구 결번. 영구 결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한 팀에서 오랜 시간 뛰었다든지 혹은 뭐 이뤄놓은 업적이 굉장히 많다든지 해서 그 선수를 기리기 위해 번호는, 그 선수가 썼던 번호는 두 번 다시 그 팀에서 다른 선수가 쓸 수 없는 제도가 영구 결번 제도입니다. 자, 영구 결번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편에는 네덜란드의 전설인 요한 크루이프라는 선수인데, 아약스에서 이 등번호 14번이라는 번호를 영구 결번 하게 됩니다. 요한 크루이프라는 선수도 굉장히 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 선생님도 뭐 크루이프가 뛰는 영상을 찾아보진 못했는데 굉장히 잘한 선수였다고 해요.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가운데 위쪽에 디에고 마라도나라는 선수인데, 이탈리아의 나폴리 SSC 나폴리 팀의 10번을 영구 결번 받게 되고, 자, 로베르토 바조 브레시아 칼초에서 뛰게 되면 이탈리아 리그 브레시아 칼초에서 뛸 때 당시에 10번이란 등번호를 영구 결번 받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는 AC 밀란의 전설이죠. 파울로 말디니라는 선수인데, AC 밀란에서 3번이라는 등번호를 영구 결번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랑 축구 상식과 유니폼의 역사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항상 방 안에만 있지 말고, 방 안에만 있으면 좀 답답한 것도 있으니까 창문도 좀 가끔 열어보고, 집에서 간단하게 홈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